K자리에 n을 대입하면 B-A. 자, 여기에서도 K자리에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 K자리에 n을 대입하면 1. 이런 식으로요. 아래끝, 윗끝은 적분 구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적분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식을요, 인테그럴 dx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제 dx를 구할 거거든? 앞엔 다 했어. 다 했는데 dx는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냐면 바로 요 k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 d에 곱해져 있으면 그냥 dx가 되는 거예요. k라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얘가 뭐라고? dx가 되는 거예요. k라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얘가 바로 뭐라고? dx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n분의 b-a가 dx라고 바뀌어버리게 된다. 여기에서는 또 뭐예요? 불러 시작! n분의 b-a가 dx가 된다. 여기에서 뭡니까? n분의 1이 dx가 된다예요. 이런 식으로 인테그럴 아래끝 윗끝 함수 fx 잡고 dx까지 마무리 지으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선생님이 3가지로 풀어볼 거야. 적분 변수를요, 내 맘대로 3가지로 나눠서 문제 일일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네? 그런데 리미트 시그마가 보이네? 아,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인테그럴로 바꿔서 풀 거야. 근데 인테그럴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1단계 뭘 해야 된다? 내 맘대로 적분 변수 정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정하는 경우 있다 그랬어? 얘 전체를 x로 놓아서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를 x로 놓는 경우가 있고, 자, 또 어떤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x로 놓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n분의 k를 x로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자, 얘 정했으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막바로 이제 인테그럴 작업을 할 거야. 인테그럴. 아래 끝을 구할 겁니다. k자리에 몇? 1. n자리에 몇? 무한대. 아래 끝 몇 대입니까? a가 돼요. 자, 윗끝 구할 겁니다. k자리에 몇? n. 그래서 계산하니 몇 나옵니까? b가 돼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보고 함수를 표현합니다. f.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전체를 x로 넣을 거다라고 했으므로 x 이렇게 놓아요. 됐지? 그리고 이제 뒤에 n분의 b-a가 붙어있네요. 그래, k 앞에 곱해져 있는 n분의 b-a가 뒤에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 녀석이 바로 뭐로 변하는 거라고? dx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테그럴 썼어요. 이제 너희들이 얘기해봐. 아래끝. 아래끝 몇이에요? 0. K자리에 1, N자리에 무한대 넣으면 0입니다. 자, 윗끝 몇입니까? B-A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함수식을 보고 써야겠죠? F에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X라고 써야 돼. 왜? 요만큼만 X로 두니까 A 플러스 X라고 함수식을 쓰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뒤에 dx라고 쓸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있는 상황이죠. dx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로 바꾸겠다. 자, 아래 끝 몇입니까? 0. 윗끝 몇입니까? 1. 자, 그리고 함수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 제목은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을 봤더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야? 나에게 필요한 건 n분의 1이 필요하지. n분의 1이 필요한데 과하게 많아. 왜? n분의 1이 dx가 되는데 얘는 n분의 b-a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쓸데없는 숫자 b-a는 인테그럴 앞으로 보내고 n분의 1만 남겨서 dx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dx는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서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나중에 얘 이렇게 풀잖아?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왜? 같은 정적분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딱 보면 사실 얘는 요 구간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 적분 구간이 쉬워지면서 함수꼴이 엄청 더러워져. 맞지? 자, 얘는 어때요? 적분 구간은 A, B, 아래끝, 위끝 막 다 살아있어서 복잡해. 하지만 함수는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가장 간단한 꼴이 될 거야. 얘는 하나가 0이니까 얘보단 쉽지만 함수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적분 변수를 구한다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차피 바꿀 거면 이렇게 바꾸는 게 유리할까, 얘가 유리할까, 얘가 유리할까에 대한 감을 좀 키워 넣는다요. 알겠습니까? 이 어떤 꼴로 바꾸면 가장 내가 풀기에 편할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풀면 된다. 요게 바로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꾸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어떤 애들은 이쪽 개념이 하나도 없어서 요 파트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대는 친구들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얘를 계산하래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생겼다. 하지만 리미트 시그마가 나오므로 나는 얘를 어떻게 간단히 변형시켜서 정리할 수 있다? 인테그럴로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요. 함수부터 정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딱 보니까 fx가 뭐가 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여기에서요. 어느 정도를 변수 x로 잡을지, 적분 변수로 잡을지 고민해야겠지. 어떻게 잡을래? 아무거나. 얘 다 해버릴까요? 예, 얘를 다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나는 적분 변수 1 플러스 n분의 t 마이너스 1 k 요 녀석 전체를 적분 변수 x로 둘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순간 fx라는 식이 무슨 식이 돼버립니다? fx는 얘 전체를 x로 뒀어. fx는 얘 전체를 x로 뒀어. fx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돼버리지. 왜? 이 전체가 x가 됐으니까 x의 제곱이 f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테그럴로 바꿀 겁니다. 인테그럴로 바꿨어. 아래 끝은 몇일까? 아래 끝? 1. K를 1로, N을 무한대로. 그럼 1이죠. 자, 위 끝은 몇일까? T. 됐죠? 네. 그리고 이제 x의 제곱이 fx니까 나는 그냥 fx 죄송해요. fx 즉 x의 제곱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예,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서 dx라고 써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이지. dx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뒤에 가서 배울 테지만 예, 나온 김에 그냥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요런 녀석을 풀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x의 제곱 우리 부정적분에서 배웠지? 적분하면 몇이 됩니까? 3분의 1에 x의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정적분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요렇게 표시를 하고요. 윗끝 아래끝을 요 뒤쪽에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적어준 값은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요. 요런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개념학적으로는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빼기 3분의 1의 1의 세제곱 요렇게 계산하란 얘기야. 정적분 개념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얘는 3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구나 라고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세제곱. 아이고, 세제곱. 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를 생긴 그대로 리미트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어마어마한 식이 나올 거야. 열나 더럽고 지저분한 식이 막 촉촉촉촉촉촉 답 이렇게 구할 거야. 중간에 이제 실수도 하기 쉽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와우!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어 라고 해서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고 정적분이 되면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엄청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다. 고로 이렇게 생긴 구조는 전부 뭐로 바꿔놓고 푸는 거다? 인테그럴로 바꿔놓고 푸는 거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를 딱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나 드럽고 지저분한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푼다, 인테그럴로 바꿔놓고 푼다, 인테그럴로 바꿔놓고 푼다예요. 그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낸 사람 답은 96이 아니에요. 네. 힘들어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요 위에다가 화살표 위로 한 문장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화살표 빼서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 녀석을요 어떻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인테그럴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인테그럴로 바꾸려면 아래 끝, 위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적분 변수가 결정이 돼야 돼. 내 맘대로 결정하는 부분.
그래서 아우 여기에서 이 전체를 x로 놓아야 될까? 얘만 x로 놓아야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주어졌네. fx는 3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x래. 그러면 어차피 얘를 써먹을 거면 f 안에 전체가 뭐가 되는 게 참 좋겠다? x가 되는 게 참 좋겠다요. 그래서 나는 이 식을 보면서 그래 2 플러스 n분의 k가 통째로 x가 되면 제일 좋겠다 라고 했어요. 자, 아래 끝 구합니다. 몇 나옵니까? 2. 윗끝 구합니다. 몇 나옵니까? 3.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옵니까? f 한 번은 쓰고 갈게요. fx가 와요. 자, 그리고 나는 dx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dx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dx를 붙이려면 k 옆에 곱해진 수가 필요하지. 몇이 필요합니까? n분의 1이 필요해요. n분의 1이 필요한데 4가 있네? 4는 앞으로 보내버리면서 dx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 4의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dx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되면 나머지는 이제 껌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4의 이 녀석 구하면 4분의 3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3,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요 앞에 3 다 넣고 뒤에 2 넣고 그래서 중간에 뺍니다 라고 했죠. 자, 이론은 그래. 근데 계산상으로는요 이렇게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4분의 3 써주시고요. 예, 3의 4제곱 81 빼기 2의 4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 빼기 2의 제곱 4 이렇게 풀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그때그때 편한 방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4, 4 약분되면서 3 곱하기 자, 81에서 16 빼면 몇이냐? 65인가? 예, 65 더하기 얘 5지요? 5, 4, 20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 몇 나옵니까? 답은 215 어디서 틀렸는지 찾았어? 공부꾼? 혹시 4? 아, 계산? 적분하는 거. 아, 적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적분의 기본 정리와 성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 보도록 하자.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할 때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뭘 했어요? 요 녀석을 적분한 형태인 fx를 중간에 써주고 여기에 a, b 붙이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떠하다? fb-fa로 계산을 하면 정적분의 값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 있지. 선생님, 부정적분에서는요 적분 변수 c가 4번 따라다녔잖아요. 정적분에서는요 없습니까? 예, 없어요. 부정적분, 예, 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여러 가지 경우를 표현한 거지. 그럼 정적분은 어때? 정해진 적분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고 할게요.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고려하지 않는다. 적분상수 C를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풀었다? 그런데 적분상수를 고려해서요 식을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제 얘를 a, b 붙였어.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fx 플러스 c 아이고 죄송해요 fb입니다. fb 플러스 c에다가 중괄호 쳐줘야겠네. 중괄호 빼기 f a
플러스 C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계산하면 플러스 C, 마이너스 C에서 결국 뭐만 남는다? FB 마이너스 FA만 남아요. 우리는 얘를 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FX의 윗끝 아랫끝이 각각 A와 B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적분상수 C를 붙여봤자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푼다, 이렇게 푼다, 이렇게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네. 그러면 아래 있는 개념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기타 정리. 문제에서 문제를 살짝 꼬기 위해서 종종 등장하는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나와 있어요. 얘는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로 이렇게 아래끝과 윗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아래끝 윗끝을 바꾸면 갑자기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런데요? 저 1번 공식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의 식은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적분으로 풀면 fb-fa야. 자, 우변의 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식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라는 요 식은요, 적분식으로 바꿔서 풀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f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얘는 결국 계산하면 뭐랑 같은데? fb-fa랑 같은 식 아닌가? 같죠. 그래서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므로 요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런데 이 녀석이 사실은 그래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나중에 정적분의 여러분이 활용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정적분의 활용은요, 보면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조용히 있어. 근데 내가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엄밀히 말하면 적분으로 얘를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음수값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를 적분으로 구하면 얘는 뭐 7 이런 양수값이 나와요. 선생님 적분을 구했는데 왜 얘는 양수고 왜 얘는 음수입니까? 자, 적분이라는 게요, 뭘 곱해서 더한 거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거였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거였지. 그래서 가로는 전부 양수인데요, 이 세로의 값으로 곱해줬던 게 함수값이었지. 즉 얘는 뭐야? 양수야,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를 곱해주니까 양수값이 나와요. 반면에 얘는 어때? 양수 곱하기 음수를 곱해버렸기 때문에 항상 음수값이 나와.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7, 얘는 절대값 붙여서 5를 더해줘서 와! 요 두 면적의 합은 12야. 이런 식으로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요 녀석을 본다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칠게요. y는 fx가 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하래요? 좌표축에서 표현을 해보자. 자, 좌표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를 하나 놓고 얘를 그래 얘는 y는 fx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뭘 구하래요? A에서 B까지의 적분값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요 면적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보게 되면요, 얘는 실질적으로,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알아만 두세요. B에서 A까지 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y 쪽에 붙어 있는 거지. y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줬다. 이거 뭐예요? 대칭이지. 무슨 대칭입니까? y의 부호를 바꿔주는 대칭은 x축 대칭이에요. 즉, 이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x축 대칭꼴인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였던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b에서 a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요만큼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양수지, 얘는 음수지. 얘 자체가 죄송해요. 아래 끝, 위 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 뒤집혀 있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음수의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아래 끝, 위 끝이 바뀌는 순간 요게 바뀌어버려. 부호가 음수의 음수가 돼서 결국 뭐와 같다? 양수와 같다라고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상으로는 그래요. 활용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힘들어 라고 하면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것조차 이해하기 번거롭다라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 두 번만 읽으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공식만 외웁니다. 시작!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한 번 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저기 y는 fx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a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가로가 없지? 그냥 얘는 얘밖에 없지. 맞아요. 요 선 뭐가 되겠습니까? 요 선의 면적은 몇이 되겠습니까? 0이 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증명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얘는 fa-fa예요. 그러므로 그냥 0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수식으로는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두 번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시작!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는 0. 한 번 더.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는 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정적분의 성질. 요 성질을 알면 편안합니다. 자, 우선요, 정적분의 성질은 누구랑 똑같을까? 정적분의 성질, 즉 인테그럴의 성질이지. 누구랑 똑같을까? 시그마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K 앞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죠? 자, 그리고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러므로 인테그럴도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테그럴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공식은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얘가 문제에 나올 때는 거의 열의 9은요 거꾸로 공식 문제가 나와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합체하시오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요 보세요.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바꿀 수 있다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부분 출제자가 이렇게 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합체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특이사항은 뭐야? 이 부분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합체해서 A에서 B까지로 합쳐버릴 수 있다예요.